업보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왜 나쁜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착한 사람은 상처받는 것처럼 보일까?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까? 왜 배신자가 여전히 웃고 있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까? 세상은 즉시적인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악한 사람이 당장 벌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이 당장 실패하지 않으며 타인을 짓밟은 사람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쁜 행동이 즉각 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업보의 작동 방식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연은 면제가 아니다. 업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축적될 뿐이다. 인생은 결산을 늦출 뿐 결산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 삶은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모든 선택을 누적시키고 모든 패턴을 구조화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청구된다. 당신은 복수를 원한다. 당신을 해친 사람이 벌받기를 원한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고통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복수할 필요는 없다. 삶이 대신한다. 업보는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구조적 필연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계산한다. 나쁜 사람은 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받은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웃고 성공하고 인정받는다. 그들은 당신을 해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산다. 그래서 당신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정의는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은 단기 보상이 아니라 장기 대가의 시스템이다. 나쁜 행동은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초반에는 효과적이다. 거짓말은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배신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착취는 성공을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한다. 반복한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 악의로 얻은 이익은 결국 삶의 형태를 파괴한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익은 독이다. 천천히 은밀하게 당신의 삶을 부식시킨다. 당신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당신의 존재를 공허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붕괴한다. 사람은 타인을 속일 수 있지만 삶은 속이지 못한다. 당신이 세상을 속였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시스템을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삶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선택, 당신의 의도까지.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결산된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은 정확하게 계산한다. 복수하지 않아도 행동의 결과는 자기 삶을 먹어치운다. 당신이 타인을 해쳐도 그 타인은 살아간다. 상처받겠지만 회복한다. 하지만 당신은 해치는 사람으로 산다. 당신은 그 행동과 함께 산다. 당신은 그 선택의 결과를 평생 짊어진다. 업보는 타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온다. 업보는 벌이 아니라 자기 삶에 기록된 부채다. 업보가 지연되는 이유. 단기 보상과 장기 대가의 불일치. 인간의 뇌는 즉각적 보상에 최적화되어 있다. 눈앞의 이익은 명확하게 보이고 먼 미래의 대가는 추상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기적 파괴를 무시하고 단기적 이익을 선택한다.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면 당장은 편하다. 배신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면 당장은 유리하다. 착취로 이익을 얻으면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2단기 보상이 장기 대가를 가린다는 것이다. 당신은 즉각적인 성공을 보고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착각한다. 벌이 오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가는 누적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은 서서히 부식되고 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때마다 당신의 진실성이 깎인다. 배신으로 이익을 얻을 때마다 당신의 신뢰가 무너진다. 착취로 성공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이 메말라간다. 이것은 즉시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텅 비어가고 있다. 당신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 당신의 삶은 공허해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이 온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온다.
당신이 쌓아올린 거짓이 무너지고 당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떠나고 당신이 착취한 시스템이 당신을 거부한다. 당신은 그것을 갑작스러운 불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운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적시킨 부채가 청구된 순간이다. 단기 보상의 가장 큰 함정은 당신을 중독시킨다는 것이다. 당신은 즉각적인 이익에 익숙해진다. 당신은 쉬운 길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정직한 방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당신은 더 큰 거짓말을, 더 큰 배신을, 더 큰 착취를 해야 한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이다. 악한 행동이 초반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설. 현실은 잔혹하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보다 원칙을 어기는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한다. 정직한 사람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보다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간다. 이것이 세상의 구조다. 이 역설이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악한 행동이 효과를 내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방법을 정당화한다. 세상이 원래 이래, 나만 바보같이 살 순 없어,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말하며 선을 넘는다. 그리고 초기의 성공이 그들의 선택을 강화한다. 그들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의 허점을 꿰뚫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성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악한 방법은 삶의 토대를 서서히 파괴하기 때문이다. 거짓말로 쌓은 성공은 진실 앞에서 무너진다. 배신으로 얻은 지위는 신뢰의 부재 속에서 공허하다. 착취로 만든 부는 관계의 붕괴와 함께 의미를 잃는다. 당신이 올라간 사다리는 부패한 나무로 만들어졌다. 언젠가 그것은 부러진다. 악한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한번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면 당신은 그 방법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믿게 된다. 당신은 정직한 방법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당신은 더 큰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는다. 당신의 삶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 초반의 유리함에 속지 마라. 그것은 미끼다.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다. 악한 방법은 당신에게 성공을 주지만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앗아간다. 당신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공허함이 당신을 집어삼킨다. 도덕적 감각의 무뎌짐과 자기 파괴적 습관. 나쁜 행동을 처음 할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 불편하다. 양심이 찔린다. 하지만 반복하면 그 감정이 약해진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어쩔 수 없었어. 이 정도는 괜찮아. 나만 손해볼 순 없어라고 말하며 자신을 위로한다. 그리고 점점 더 큰 악행이 쉬워진다. 당신의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진다. 이 둔감화가 당신을 파괴한다. 당신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의 판단 기준이 왜곡된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만의 논리 안에 갇힌다. 그리고 그 논리는 점점 더 비정상이 된다. 자기 파괴적 습관은 은밀하게 진행된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당신은 여전히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사라진다. 당신의 인간성이 메말라간다. 당신의 삶이 공허해진다. 당신은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황폐하다. 그리고 이 황폐함은 관계로 번진다. 당신이 타인을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타인도 당신을 도구로 본다. 당신이 타인을 이용하면 타인도 당신을 이용한다. 당신이 타인을 배신하면 타인도 당신을 배신한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당신은 고립된다. 당신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도 없다. 도덕적 감각의 무뎌짐은 돌이킬 수 없다. 당신이 한번 그 선을 넘으면 돌아오기 어렵다. 당신은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된다. 당신은 당신이 경멸하던 사람이 된다. 당신은 당신이 싫어하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계속 정당화한다. 당신은 계속 합리화한다. 그리고 당신은 더 깊이 빠져든다.
사회적 관계망의 붕괴와 고립. 악한 행동의 가장 큰 대가는 고립이다. 당신이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이용할 때 사람들은 당장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참는다. 그들은 기회를 준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려 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반복되는 배신, 지속되는 거짓말, 계속되는 이용은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 관계의 붕괴는 즉시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과 여전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미소 짓고 대화하고 협력한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이다. 실질적인 신뢰는 이미 깨졌다. 진짜 관계는 이미 끝났다. 사람들은 당신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교류만 유지한다. 당신은 이것을 모른다. 당신은 여전히 인맥이 넓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진실이 드러난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돕지 않는다. 당신이 무너질 때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다. 당신이 외로울 때 아무도 곁에 없다. 그때 당신은 깨닫는다. 당신이 혼자라는 것을.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해도 관계가 없으면 그 성공은 무의미하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여도 곁에 아무도 없으면 그분은 공허하다.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도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명성은 허상이다. 그리고 고립은 당신을 더욱 파괴한다. 고립된 사람은 더 나쁜 선택을 한다. 고립된 사람은 더 절망적이 된다. 고립된 사람은 더 극단적이 된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당신은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은 더 멀어지고 당신은 더 고립되고 당신은 더 나빠진다. 그리고 그 끝은 완전한 붕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벌은 외로움과 공허. 물질적 성공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도 지위가 높아도 권력을 가져도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의미는 연결에서 온다. 삶의 가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에서 온다. 악한 사람의 최후는 패배가 아니라 공허다. 그들은 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들은 권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다. 그들에게는 진짜 관계가 없다.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무너질 때 잡아줄 사람이 없다. 이 공허함은 견딜 수 없다. 당신이 밤에 혼자 있을 때,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두려울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공허함은 당신을 집어삼킨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성공했지만 외롭다. 당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나중에 깨닫는다.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이 늙고 병들고 약해질 때 그들은 자신이 평생 무엇을 놓쳤는지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쫓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되돌릴 수 없다. 인생에서 가장 큰 벌은 감옥도 가난도 실패도 아니다. 가장 큰 벌은 외로움이다. 아무도 당신을 아끼지 않는 삶이다. 아무도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는 삶이다. 아무도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삶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치르는 진짜 대가다. 불편한 진실. 복수는 선택이지만 업보는 필수다. 당신이 직접 복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하지만 업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업보는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낳는다. 패턴은 반드시 삶을 구조화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누군가를 파괴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타인을 해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다. 당신이 타인을 속이면 당신도 속는 사람이 된다. 당신이 타인을 배신하면 당신도 배신당한다. 당신이 타인을 이용하면 당신도 이용당한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악한 사람의 최후는 패배가 아니라 내면의 붕괴, 삶의 공허, 의미의 상실이다. 그들은 외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부자일 수 있고 여전히 권력자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황폐하다. 그들의 삶은 공허하다. 그들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이것이 진짜 벌이다. 타인은 복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그를 벌한다. 당신이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삶이 대신한다.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습관이, 그들의 패턴이 그들을 파괴한다. 당신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업보는 반드시 온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나는 지금의 행동이 미래의 벌이 될 거란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가? 나는 단기 쾌락을 위해 장기 대가를 버리는가? 나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내 행동이 내 삶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나는 복수를 원하면서 내 삶을 발전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는가? 나는 거짓말로 쌓은 성공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가? 나는 배신으로 얻은 관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가? 나는 이용으로 만든 인맥이 위기에 무용하다는 걸 깨닫는가? 나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가? 나는 타인을 해치면서 나 자신도 해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나는 단기 이익에 취해 장기 파괴를 외면하는가? 나는 업보가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변화를 미루는가? 나는 복수에 집착하며 내 인생을 낭비하는가? 나는 삶이 계산한다는 진실을 믿는가? 행동 전략. 복수를 포기하고 삶을 재구성하라. 복수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복수는 타인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파괴한다. 복수를 내려놓아라. 그들은 어차피 자신의 대가를 치른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라. 그것이 진짜 복수다. 장기적으로 선택하라.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를 보라.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에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평판을, 당신의 내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선택하라. 자기 파괴적 습관을 중단하라. 당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멈춰라. 거짓말을 멈춰라. 배신을 멈춰라. 이용을 멈춰라. 이것들은 당장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파괴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 관계를 재정비하라. 당신을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라.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을 타락시키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진짜 관계를 만들어라. 신뢰를 쌓아라. 진실되게 대하라. 관계는 삶의 가장 큰 자산이다. 가치 중심으로 살아라. 당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하라. 이익이 아니라 원칙을 따르라. 편함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하라. 행동과 결과를 연결하라. 당신의 모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당신이 오늘 한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라. 당신이 뿌리는 것을 의식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반드시 거두기 때문이다. 복수는 타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건하는 것이다. 결론. 업보는 느리게 온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오지 않는다. 당신을 해친 사람이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즉시 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조급해진다. 당신은 분노한다. 당신은 직접 복수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느림은 면제가 아니라 정밀함의 증거다. 업보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모든 선택을 누적시키고 모든 패턴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인생은 서두르지 않는다. 인생은 정확하게 계산한다.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든 자기 삶의 대가를 치른다. 그들이 한 행동은, 그들이 선택한 길은, 그들이 만든 습관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지연될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축적되고 누적되고 언젠가 청구된다. 당신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업보의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